새벽 5시 시장 골목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손길은 이미 분주합니다. 70을 목전에 둔 나이에도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선명했죠. 정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누비며 오늘 만들 반찬 재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아침 루틴이었죠. 장조림에 깻잎 무침, 그리고 계란찜. 정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아들 재호가 좋아하는 반찬 목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로 일하는 아들은 늘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한 끼 제대로 된 밥을 먹게 하는 것, 그것만이 정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성이었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음식은 10마디 말 대신 더 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조림간은 간장 한 컵에 설탕 반 스푼, 거기에 대추 4과 마늘 6쪽, 청양고추와 통후추를 넣어야 제맛이 납니다. 정숙의 손길은 더디지만 정확했고 눈빛은 반찬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순간만큼은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서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오전 11시 정숙은 반찬 바구니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호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 아내 은지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정숙은 일주일에 2번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자신의 의무이자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한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선 정숙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죠. 정숙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번째였습니다. 비밀번호가 또 바뀐 것이었죠. 아들이 바쁠 줄 알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째 울리고 나서야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은지가 또 비밀번호를 바꿨나 봐요. 지금 잠복 중이라 집에 가보질 못했어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새로운 비밀번호를 물었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작은 의심과 불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날마다 정숙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지, 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지만 정숙은 그저 묵묵히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안으로 사귀는 것, 그것이 정숙의 삶이었습니다. 정숙이 아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탁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버리는 소리였죠. 정숙은 발소리를 죽여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광경은 그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은지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반찬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정성껏 만들어온 깻잎 무침, 장조림이 봉투 속으로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표정에는 심한 짜증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불만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은지는 뒤돌아보았고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좀 상한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정숙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싸늘하게 변했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반찬 바구니를 들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은지의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바람이 불자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그것이 바람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숙은 텅 빈 집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놀림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달랐습니다. 칼질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쳤고 그 리듬에 맞춰 정숙의 기억도 흘러갔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명절 음식에 손댄 적 없던 은지의 모습. 정숙이 반찬을 가져다 줄 때마다 미소 뒤에 감춰진 불편한 표정.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던 일.
늘 뒷짐만 지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정숙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만 한 걸까 자문했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의문은 생소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 생각을 지우고 다시 반찬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가 퇴근하고 들러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반찬 없었으면 저 요즘 버텼겠어요? 고맙습니다. 재호의 말에 정숙은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석연치 않은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정숙은 반찬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비를 피해 잠시 처마 밑에 서 있던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길 건너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은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은지의 맞은편에는 낯선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세련된 모습의 그 남자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남자는 은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은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숙이 본 적 없는, 재호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정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빠졌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자신을 지탱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찾았습니다. 정숙은 돌아서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척하며 집에 돌아온 정숙은 반찬을 만들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놓고 싱크대를 붙잡은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며 눈물 대신 가슴 안으로 사겨왔던 그녀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재호의 경찰 승진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가정사로 마음을 어지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는 것이 정말 아들을 위한 일일까요? 정숙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은 밥만 먹으며 눈을 감아도 은지의 야릇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말할까, 묻고 갈까? 그 고민만이 온통 정숙의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숙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결국 정숙은 동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서지훈 의사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칠이나 못 주무셨다고요?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속내를 남에게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몰래 다른 남자랑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아들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지우는 조용히 정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고장나는 중이에요. 그 말이 정숙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고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숙의 상태는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감정들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이후 정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입 닫고 살다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오랜 세월 그녀는 침묵으로 자신의 감정을 누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정숙은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했던 그 동네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지만 정숙은 의연했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기 때문이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숙은 커피잔을 앞에 두고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죠.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반찬 버리는 것도 봤고 다른 남자랑 손 잡는 것도 봤다. 단도직입적인 말에 은지는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누가 그렇게 감시하고 사나요? 그 반찬이요? 저에겐 간섭이었어요. 부담이고 강요였어요. 그정 아주 질리더라고요. 은지의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빛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30년 시장 반찬 가게를 지키며 단련된 단단함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럼 그정, 이제 그만둘게. 대신 내 거짓도 그만하자. 정리하고 나가라. 아니면 내가 말한다.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정숙을 노려보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그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내보냈을 때 찾아오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지는 재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떠났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아들로부터 전화로 들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담담한 것 같았지만 정숙은 알았습니다.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하지만 그것은 치유될 상처였습니다. 거짓된 관계보다는 솔직한 이별이 나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무언가를 속으로 사귀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정숙은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재호는 무너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담담했지만 정숙은 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재호는 출근도 퇴근도 껍데기가 하는 것처럼 허전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형사로서의 업무는 계속되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마주하는 밤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정숙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접어두었던 반찬 만드는 손길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집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찰서에 놓고 오는 일과가 생겼습니다. 재호가 바쁘다는 핑계로 밥을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사님, 어머님 오셨어요. 경찰서 동료들은 정숙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도 이제는 정숙의 도시락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막내 형사는 정숙이 가져온 반찬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선배님, 어머님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메추리 알장조림에 시금치나물, 계란찜. 진짜 집밥이에요. 재호는 조용히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놓인 노란 계란말이. 옆에는 그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장조림과 시금치 나물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재호는 젓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나를 더 지켰네요. 그 순간 재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정이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머니의 침묵 속에 담겨 있던 큰 사랑을. 은지와의 결혼 생활에서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보지 못했죠. 이제야 그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감정 가는 대로 말하지 않고 참아오는 생활을 하며 가정을 지켜왔는지 이해했습니다. 재호는 도시락을 다 비우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매일 경찰서로 배달되는 어머니의 도시락은 그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의 증표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정숙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매일 아침,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참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들에게 온전히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훈의 말처럼 이제 정숙은 더 이상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강력계 형사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강연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강단에 선 정신과 전문의는 다름 아닌 서지훈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장나기 전에 표현하세요. 강연을 듣던 재호는 문득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한 말과 상당히 비슷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재호는 망설임 끝에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선생님. 처음 재호와 지훈은 조심스러운 식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강연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차츰 대화의 주제는 넓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도시락 누가 싸주는 거예요? 재호는 어머니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저도 반찬 좀 배워야겠어요. 30년 넘게 혼자 반찬 가게를 하시던 분인데 다음 강연 후에도 재호와 지우는 어머니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만남 끝에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의 언어를 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재호는 어느 날 지훈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감정 표현에 서툴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첫 결혼 생활을 망가뜨렸는지를. 지훈은 조용히 들어주었고 재호가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두 사람이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도시락을 가져갈 때마다 재호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끔은 그의 입에서 지훈이라는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좀 의아했습니다. 혹시 우리 의사 선생님 지훈이 아들이 말하는 그 지훈일까? 그러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았는데 어떤 지훈이면 무슨 상관이라. 아들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재호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지훈을 정숙에게 소개했습니다. 정숙과 지훈은 서로를 보고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둘은 마주보고 박장대소를 했죠. 정숙과 지훈보다 재호가 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내 그들은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훈은 정숙의 반찬 솜씨에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고 정숙은 지훈의 따뜻한 마음씨에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만들어온 반찬 레시피를 적은 노트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노트를 넘기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음식은 나누는 것, 마음도 나누는 것. 봄날의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호와 지훈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정숙은 조용히 화장대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생기 넘쳤습니다. 결혼식장은 화사한 봄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앞줄에 앉아 두 사람이 평생을 약속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재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미소에서는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에, 그리고 자신도 본인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에. 식이 끝나고 정숙은 조용히 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30년간 손으로 직접 적은 반찬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정숙은 그 노트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젠 내가 지훈이한테 해줘야지. 살림은 여자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 이젠 나도 안 해. 너 첫 결혼 보고 내가 많이 배웠어. 가정은 둘이 같이 만들어야 하는 거더라. 재호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70평생을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늙었다고 멈추진 않더라. 나도 배우더라. 재호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더 깊은 존중과 사랑이 강건해짐을 느꼈어요. 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재호와 지우는 새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매일 도시락을 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두 사람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었습니다. 70평생을 침묵으로 참고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재호와 지훈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숙의 반찬 노트를 참고하여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부엌을 여자의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지훈은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정숙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며 새로운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재호와 지훈의 주방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무생채를 무치고 지훈은 계란말이를 말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레시피 노트는 주방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은 가끔 그것을 들여다보며 서로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게 엄마 비법인가 봐. 무생채에 배즙을 넣으래. 재호의 말에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재호의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정숙의 인생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낸 방식, 그리고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재호는 지훈을 통해 어머니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어떠한지, 아들의 고통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일찍 용기 내주신 어머니의 결단력에 새삼 감사했습니다. 반찬을 다 만든 두 사람은 정갈하게 반찬통에 담았어요. 오늘은 그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정숙에게 대접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제는 그들이 만든 반찬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찬통을 들고 시장 골목 어귀 정숙의 가게로 향했어요. 정숙은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이제는 예전처럼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단골들을 위해 가게 문을 열어두는 것을 즐겼습니다. 정숙의 가게에 들어선 두 사람을 보고 정숙은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찬통을 내밀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냐? 재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해드려야죠. 정숙은 반찬통을 열어보고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법 레시피를 흉내내느라 노력한 모습이 보였어요. 무생채에 양념이 조금 많고 계란말이는 좀 타 있었지만 그 맛은 정숙의 반찬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 입 먹어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맛있네, 내 음식보다 더 맛있어. 물론 그것은 과장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이제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성은 결국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오후를 시장 안작은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숨겨진 감정이나 말하지 못한 진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솔직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과 진심, 그것이 바로 반찬통 속에 담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며 늙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찬통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이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묵직한 짐을 안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다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 보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